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 통념적인 것들은 대부분 틀렸다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 30대는 호캉스를 해야 하고 해외여행 가져야 한다. 막 이런 여론이 되게 은근히 많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실상은 20대 자동차 주택담보대출 등등 대출 비탄가가 5년 새 최다래요. 그러니까 2배 늘었더라고, 5년 전보다. 그러니까 그게 다 무리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대책 없이 사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옛날부터 집이 가난했고 엄마가 카드 돌려막기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집이 떠내려가는 거 이제 빨간 딱지 붙고 이게 이런 걸 보니까 나는 좀 빚에 대한 좀 겁이 있거든. 지금도 그런 게 있는데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을 오히려 잘 활용하는 거를 배웠어야 돼. 사실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했으면은 돈 좀 벌었을 건데 그런 게 무서워서 그렇게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참 나도 멍청한 거였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실히 배워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안 배우고 이거를 자신의 어떤 그 삶의 질 이런 거에만 자꾸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20대들이나 지금 그 MZ 세대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앞 세대는 멍청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은 20대 때 놀지도 못하고 노력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닌 게 20, 30 예전에 그 카메라 문화가 지금이랑 달라서 그래요. 예전에는 뭐 카메라 하나 해가지고 필름관에 가서 현상을 하고 뭐 이래야 사진 그게 남길 수가 있는 시대라서, 지금처럼 바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디지털화되는 시대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사진을 좀 더 덜 찍고 막 이러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감성 자체가 열심히 일해서 성장하자라는 느낌이 강했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면서 사실은 이제 어떤 삶의 질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오히려 막 태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시위 같은 거 별로 안 해요. 뭐 워라밸 어쩌고저쩌고 안 해. 실제로 뭐 훨씬 더 빈부격차가 심하고 먹고 살기가 훨씬 힘든, 그 물가 대비 먹고 살기 힘든 나라들, 특히나 뭐 태국 같은 나라도 예전에 비해서 호텔 같은 거 예약하려고 이렇게 보면 거의 막 2배씩 오르고 그랬거든. 와, 예전 같은 느낌으로 절대 못 가겠다 이런 느낌인 거. 예전엔 가성비라도 좋았지 요즘은 한국이랑 뭐 크게 다르지도 않고, 그냥 뭐 가격 대비 뭐 시설은 좋으니까 서비스가 좋고 막 이런 거 빼고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좀 메이저들은. 근데 아무튼 내가 그렇게 보면서 이게 사회 통념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데 끌려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면 부동산도 주식시장도 마지막에 서민들이 영끌해서 가져 외치면 그때가 이제 끝지점인 경우가 많았거든, 지금까지 보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무작정 계속 오를 수가 없어. 주식도 그렇고 어느 순간은 분명히 변곡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입장에서 영끌하고 해가지고 부동산 막 사가지고 지금 되게 곡소리 나잖아요. 금리 엄청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예견을 안 했냐라고 하면은 아니에요. 그 얘기가 나오기 1, 2년 전에 그 이미 예견이 많이 됐었어. 그래서 사실 그렇게 분위기에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끌려가면 안 돼요. 개발자도 그렇게 무슨 코인처럼 무슨 직업 선택하는 거를 못해도 한 10년을 할 거 이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를 무슨 코인 투자하듯이 이쪽에 오고 막 그런 거 보면 나는 조금 되게 안타까웠어. 음. 그래서 남은 게 뭔데? 남는 게 없잖아.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개발자가 됐을까? 비전공자가? 실제로 경향신문에서 그거 다룬 게 있는데, 실제로 현업에 풀린 건 비전공자 3%밖에 안 된대. 틴노바에서는 비전공자 100%다 갔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틴노바의 한 졸업생 중에 한 70%가 비전공자니까. 근데 다 고연봉으로 다 보내는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100% 보내도 실제로 시장에 풀린 거는 3%도 안 된다는 거지. 비전공자들이 시장에 풀린 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시간 지나고 후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공부할 때 똑같아. 지금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워라벨 외칠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30대 때 30대 뭐 만나기가 되니까 다행히 또 이제 30대 중반인데, 이제 좀 금방 또 지나면은 또 다시 30대 후반으로 회귀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아직 30대 중반의 끝물에 있는 입장에서 만 나이로 해요. 원래는 30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그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 내가 30살에 그 교육기관을 차려서 지금까지 최고의 결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게도 20대 때 내가 했던 그 많은 고행의 시간들, 그때, 왜냐면 내가 30살 때 처음 만든 커리큘럼의 큰 틀이 지금도 흔들리지가 않거든. 그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거야.
너무 싫었어. 입에서 막 새벽 막 1시까지 막, 그러니까 회사 일하고 학생 만나서 두 타임을 뛰는 거야. 이태원에 가서 한 친구 코칭하고, 그 다음에 이태원에서 10시인가 끝나서 10시, 11시인가 11시 전후해가지고 또 만나가지고 학생 가르치고 새벽 1시에 끝나고 막 이렇게 하고 집에 오면 새벽 2시 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았고, 진짜 너무 고단했거든, 옛날에 삶이.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집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 처음 집도 그 은행에 막 대학생 대출 해가지고 처음에 취직하고 대학생 대출 같은 거 해가지고 진짜 아무튼 되게 힘들었어. 힘들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결핍이 더 많았던 거겠죠. 근데 20대 때 고생을 그렇게 했죠. 근데 나는 젊어 고생 사서 한다 이런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긴 했거든. 아, 뭐 짜증난다.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하는데, 생각해보면 김연아 선수도 최고가 되기 위해서 10대 때 그렇게 엄청난, 남들보다 훨씬 빡센 인생을 살았을 거고, 이제 운동이 지겹다라고 할 정도로 고생을 한 걸 거 아니야. 서장훈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단련하게 했다. 뭐 되게 행복하게 뭔가 일을 하고, 일은 나를 도와주는 하나의 어떤 그냥 뭐 직업일 뿐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자세가 너무 높아. 예를 들면 동네 음식점만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맛이 안 나거나 막 재료에 비린내 나거나 이러거나 위생을 안 지키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고객들의 수준이 높다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것 같아. 자본주의에서 존나 잘하거나 졸라 못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졸라 잘하는 쪽에 최대한 맞춰서 사는 게 훨씬 좋은데, 그러려면 쉽지 않다는 거지. 이게 그런 거예요. 내가 회사 다닐 때 개발을 좀 못했다면, 1인분 이상 못했다면 교육업체 차릴 생각도 못했겠지. 내가 못했는데 내가 누굴 가르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기회가, 회사 생활을 내가 적당히 하고 막 사장이 조금 일 늘리면 되게 싫어하고, 뭐 일정이 어쩌고저쩌고 말 많고 막 그렇게 살면요, 결국에는 그 회사에서 잘리거나 내가 나와서 뭔가 새로운 거 할 때 그 습관이 그대로 가서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자영업자들 보면 고객들은 알겠는데 그 본인들은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 아, 여기는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왜 이래? 막 이런 집 있잖아. 또는 에어컨 실외기 옆에 음식물 쓰레기 막 쌓아놓고 이런데, 거기는 들어갈 때부터 음식물 쓰레기 냄새도 나고 조형적으로도 너무 더러워. 우리가 고급 오마카세를 가거나 고급집에 갈 때 앞에 딱 보면은 깔끔하게 해놓잖아. 그게 왜 그래? 들어갈 때부터 기분이 좋게 하려 하는 거야. 그 막 일본에 보면은 되게 고급스러운 막 료칸 막 이런 데 가잖아. 앞에 들어갈 때부터 이미 인테리어를 일본식으로 다 해놔. 우리나라 한정식 집도 고급스러운 데 가면 앞에 보면 엄청나게 예쁘게 해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앞에 들어갈 때부터 느낌이 벌써 좋아. 그러니까 돈 쓸만 난다 이런 생각하는 거지. 신라 호텔 이런 데서 막 위에다가 정말 멋진 뭐라 그랬지? 그 샹들리에 이런 거를 막 달아놓는 이유가 뭐야? 그게 고객 응대하는데 하나 이득 보는 게 없어. 근데 들어갈 때부터 뭔가 여기 왠지 고급스러웠다 이 느낌을 주기 위함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전문 기업인들이나 박사학위까지 뭐 마케팅을 공부하고 또는 뭐 그런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아는 거야. 소비 심리학이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야 고급 시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아는 거지. 우리의 본능이 그러니까 심리학이 무서운 게, 우리의 본능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본능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집중하거든. 그래서 그 소비 심리학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같은 거, 그런 어떤 뭐 과금 체계 이런 거 막 씨발씨발 욕하면서도 사람들이 그 계속 과금하는 게임을 계속 하게 되고,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그런 본능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 약간 도박이랑 비슷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 내가 딱 봐도. 그러니까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님들이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팀노바도 정말 많은 똑똑한 친구들도 많았고, 뭐 팀노바 졸업하고도 뭐 팀노바에서 컨설팅한 거 다 받았는데 왜 여기를 흉내를 못 낼까?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삼성에서, 그 대단한 삼성에서 사피 만들어서 하는데도 흉내 못 내고, 많은 대기업에서 똑같이 하는데도 평균 연봉이 우리보다 높지가 않거든? 그리고 취업률 자체가 우리는 100%인데,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다니까?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어렸을 때 굉장히 고생하면서 내가 인간의 그 본성을 봤거든. 내가 프리랜서를 오래 하면서
그 사장님들이 가진 트라우마나 생각,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생각을 존나 잘 읽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본능적으로 끌리는지를 아는 거죠. 대부분 팀러버 욕하는 기업들은 그러니까 기업들도 아니지. 거기는 한 명의 그냥 종사자지. 그런 그냥 조금 경력이 있어서 누군가 뽑을 권한이 있는 회사들 중에 욕하는 사람 회사들은 자플래닛에서 보면은 그렇게 후기 좋은 곳 별로 없었어요. 애초에 돈을 신입들한테 돈을 많이 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회사들인 거야. 근데 신입도 신입 나름이지. 무슨 군대도 아니고 무슨 이등병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잘못된 거지. 그러면은 대형 신입들 있잖아. 예를 들면 그 신인 가수인데 노래 존나 잘하는 가수들 가끔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신입이니까 적게 받아야 돼, 가수들이? 안 그러잖아. 인기 많아지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대세가 되면 출연료 뻥튀기 되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라고. 애초에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연봉에 대해서 신입들은 얼마 무조건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거든. 근데 그런 잘못된 통념들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끌려가. 아, 신입들은 내 귀에 따라야 되는구나 라는 거지.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인 기브 앤 테이크야. 내가 얼마를 주고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면 그 실력을 주는 거잖아. 그러면 그쪽에서 그거에 합당한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안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내가 학생들의 패러다임을 많이 받거나 대부분은 회사의 내규에 따름 이런 거에만 끌려가는데 팀노바에서는 절대 안 그래. 야, 네가 그만큼 하고 내가 만들어 줄게. 네가 그만큼 실력을 가져. 내가 너 하는 거 보면 얼마인지 내가 알 수 있어. 그러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뭐 어떤 친구도 저 5,000 불러야 돼, 5,500 불러야 돼, 6,000 불러야 돼 막 이래. 근데 그런 걸 대부분 몰라.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자기가 얼마인지도 모르지. 근데 나는 그거를 이제 딱 보면 너 요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이게 딱 보이거든. 그래서 요 정도 하면 불러봐 하면 거의 한 99%는 맞아요. 제가 이거 틀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연봉 7,000 이런 친구도 6,000 이상은 무조건 가는데 그때 이거 한번 봐야 되겠다. 회사에서 많이 붙으면 한 7,000까지 갈 수 있어. 이런 얘기 해주거든요. 8,000 받는 친구들도 여기가 이게 지금 이 개발자가 많지가 않아서 지금 가면 진짜 운 좋으면 한 진짜 7, 8천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얼추 맞아요. 그 왜 그래? 밑바닥에서 남들과 다른 생각들을 하니까 밑바닥에서 현실을 본 거지. 난 고생 많이 했어. 그리고 나는 일에 대해서는 20대 때 여한도 없고 난 30대도 별로 여한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난 정말 진짜 지겹도록 열심히 했어. 그리고 그 대신 20대에 고생한 것 때문에 30대에 많은 전세계 여행을 했어.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많은 내 고객들인 학생들한테 존경도 정말 많이 받았어. 너무 행복했어. 그런 게 내 20대에 보상을 받는 느낌이었어. 그럼 내가 지금 30대 때 지금도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나의 40대는 얼마나 더 윤택할까? 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20대 때 누리는 거 좋지. 아름답고 젊고 그럴 때 누리는 거 좋은데 그때부터 노는 것만 계속 배우면 과연 30대 40대에서는 얼마나 더 큰 씀씀이로 놀아야 만족을 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예 놀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한 진짜 해외여행 1년에 뭐 3-4번 갈 거를 한 번만 가면 되지 않을까? 20대 때는. 요즘 싼표 그래 특가표 딱 나왔을 때 그때만 한 번 가면 안 되니? 그러니까 난 20대 때 여행을 한 번도 안 갔거든. 근데 그래서 좀 후회가 되기는 해. 20대 초반에 한 번 배낭여행 간 게 다거든. 근데 좀 후회가 되긴 해. 중간에 한 번쯤은 갔다 왔어도 됐을 텐데 난 왜 그렇게 살았을까 싶은데 그런 거 같아. 자기가 원하는 만큼 고생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워라벨 외치면서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한다면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난다. 비탄감 5년 새 최다. 지금 이 세대가 가진 문제점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데는 한 5년 10년 안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남녀 갈등 되게 심각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일본처럼 또 진짜 건어물려 나오게 생겼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회 문제가 계속 많이 생기면서 뭔가 지금 먹는 거가 완전 저렴한 형태로 바뀔 확률이 높아요. 질은 많이 떨어지고 저렴해지고, 그러니까 일본처럼 그런 서민들은 가난해지고 나라 자체는 좀 이렇게 부자가 되는 이런 프레임과 상당히 유사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나라가 부자가 될지도 잘 모르겠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런 사회 패러다임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 선진국일수록 이런 양극화 문제에서 피해의식이 발현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막 되게 서양 애들도 되게 막 시위 많이 하잖아. 막 저 부자놈들 나쁜 놈이고. 그런데 정작 본인들도 뭐 페이스북 쓸 거 쓰고 트위터 쓸 거 쓰고 카카오톡 쓸 거 다 쓰면서 그 회사 욕하잖아.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삼성 거 아예 안 사고 그렇게 문제면 그러면 되는데 알거든. 막상 폰 살 때 보면 삼성폰만 하는 게 또 없거든. 애플폰만 하는 게 또 없거든. 중소기업 아니 중소기업 그 뭐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면요 진짜 10만원짜리 핸드폰도 있어요. 그거 쓰세요 사서. 근데 그거 구린 거 알잖아. 그거 느리고 별론 거 알잖아. 그래서 안 쓰는 거잖아. 근데 그런 제품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다 갈아서 만들거든. 근데 왜 나는 내 영혼을 안 갈고 워라밸만 지키면서 살려 그래. 여기서부터가 안 맞으니까 지금 이렇게 대출이 미친듯이 올라가는 거야. 이게 현실이에요. 그 앞세대 족밥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 근데 물론 이제 진짜 미개한 사람들이 있긴 있지. 근데 그것도 되게 이상한 사람들 영역이고, 앞세대 40대 50대에 감각이 되게 세련되고 되게 뛰어난 그런 형들을 내가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진짜 똑똑하고 정말 존중이 생겨요. 존경이 생겨, 존경이. 그니까 앞세대 족밥들 아니에요. 앞세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특히나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보다 뛰어난 거는 IT에 대한 이해, 그거에 좀 피부로 와닿는 세대랑 이런 것 뿐이지, 실제로 20대들 중에서 경제에 정통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오히려 40대 이때 절정이지. 그때 오랫동안 공부하고 진짜 개 쩌는 사람들이 있거든. 공부 계속 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겨? 못 이겨요. 그때까지 짬이 있는데 그 짬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공부하는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대충 하면서 피해의식 가지고 노력 안 하고 나는 존나 착한데 회사는 개새끼다 이런 마인드로 그냥 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태화되는 거죠. 나는 착하니까 회사만 문제고, 저 새끼가 나 돈 안 챙겨줘서 내가 가난하다, 사장만 배부르니까 이거는 자본주의 개똥이다, 막 무슨 개구리 막눈이에 투투 보듯이 막 걔는 정말 나쁜 놈이고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발전을 하겠어. 자기 자신은 문제가 없잖아. 이 사회가 문제다. 외모지상주의도 못생긴 자기 자신은 문제가 없고, 이 사회가 문제다 라고 하지만 본인은 카리나를 좋아하죠. 막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 거야. 이런 모순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지. 이 모순을 인정하는 게 여러모로 여러분들한테 매우 아주 많이 좋습니다. 근데 나는 그래서 팀노바에서 그 공부하는 친구들이 나태하게 하거나 자기가 능력이 딸려서 그 작품을 못했을 때 징징대면 저한테 혼나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거의 없고, 애초에 어쩌다 그런 끼가 살짝 보이는 친구들 있으면 얘기를 하지. 그래서 똑같이 매뉴얼을 그냥 딱 펴. 봐봐, 내가 지금 이 매뉴얼을 분석하는데 10분이 걸렸어. 근데 내가 10분 내가 이 기술 처음 봤거든. 근데 내가 10분 동안 본 것보다 네가 일주일 검토한 것보다 내가 10분 본 게 더 핵심을 잘 빨리 끄집어내는데 이게 무슨 차이일까? 라고 물어보면 뭐 잘 몰라 해. 내가 알려줄게. 너가 가진 머릿속에 있는 상식보다 내가 가진 상식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용어들이 나는 기존에 알던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빠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공부 양이 많아서 여기 경제 용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빨리 이렇게 분석을 해내잖아요.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개발 용어들이 어려운 게 진짜 많고 약자도 진짜 많고, 그리고 이런 개념 하나하나가 처음 공부할수록 더 어렵단 말이야. 근데 저는 그런 걸 20년 막 30년 이렇게 지켜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초보자들보다는 빠르게 보잖아요. 원래 알던 개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10분 걸릴 거 네가 일주일 걸렸는데도 나보다 못하고 핵심을 못 뽑아냈으니까 이게 너랑 내가 연봉이 나는 이유라고, 연봉 차이가 나는 이유라고. 근데 님이 만약에 사장이면 누구한테 CTO를 맡기고 싶냐고. 돈을 만약에 니랑 나랑 연봉 차이가 1억이 난다고 하면, 이 회사가 돈이 좀 여유가 있는 회사고 기술력이 중요한 회사라면 1억 차이 나면 1억 더 주고 이 분석 빠르고 정확한 분석을 하는 사람들한테 더 돈을 줄 수밖에 없다. 이게 세상의 이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빨리 사회 통념적인 사회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면 안 돼요. 물론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 통념에 끌려가는데, 그래서 공무원 시험 보다가 망한 사람 많잖아. 퇴사한 사람 많잖아. 남들 쫓아가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곤조 있게 가세요. 왜 그렇게 남한테 끌려가? 욕 먹는 게 부담스러워요? 저도 진짜 욕 많이 먹고 그 당시에는 진짜 힘들긴 했는데, 시간 지나면 누가 웃고 있어요? 팀노바가 웃고 있지. 그 당시에 우리 욕하던 사람들 과연 고연봉 됐을까? 우리는 연봉 계속 올랐는데, 최근에도 연봉 7천원 친구 또 나왔는데, 그럼 누가 기분이 좋겠냐고. 결국에는 우리라니까. 이게 실리 추구예요. 그래서 많은 부자들을 보면, 특히나 뭐 자기 실력으로 올라간 부자들이 은근히 이런 분노들이 되게 많아. 자기가 진짜 막 개고생해서 막
돈 융통하고 돈 안 쓰고 안 쓰고 모아가지고 그 재테크 해가지고 막 강남 아파트를 샀는데 그 막 수혜 생겼을 때 사람들이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니까 누가 부자들이 그런 사람들 좋아하겠어. 자기들이 그렇게 못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재테크 공부해서 부동산을 샀는데 그거 비아냥거리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누가 서민들을 누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겠냐 이거죠. 자연스럽게 부자들이 이제 서민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놀잖아. 그러면은 오히려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없을까? 돈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기술 쪽도 마찬가지다. 기술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거나 그런 사람들끼리 있으면 더 기술에 흥미롭게 해서 기술 얘기 더 해요. 잘 알고 흐름을 더 잘 읽으니까 얼마나 재밌어. 그리고 기술을 잘 알면 내가 그러잖아. 나는 새로운 기술 학생들한테 자꾸 시키는데 얘네들이 해본 적 없는 기술이거나 그런 거 내가 하나씩 많이 던져 애들한테. 야 이거 해봐 뭐 이런 거. 대표적으로 SBT 토큰 같은 경우도 학원에서 라이센스 발급할 때 되게 쓰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새로우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 얘들아 해가지고 제안하고 던져요. 저는 그런 애들한테. 근데 그거 해보면 애들이 또 재밌었다고 너무 이런 새로운 이런 패러다임이 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애들 사고력이 증진되는 거지. 계속 던져. 잘 알면 알수록 이 기술의 분석이 빠르기 때문에 더 빨리 던져버린다고. 그러니까 부자가 그래서 돈에 관심이 더 많아서 돈을 잘 버는 거지 부자가 님들의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관심사가 많으면 당연히 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헬스도 10년 한 사람들이 더 잘하지 이제 막 시작한 지 1개월 한 사람이 잘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돈이 많을수록 점점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돈 있어도 자기가 그 돈을 지킬 만한 스킬이 없으면 결국엔 돈 다 잃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돈 많이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돈을 지키는 능력도 하나의 그 사람한테 되게 필요한 능력 중 하나예요. 그래서 경제 공부를 저도 항상 꾸준히 하고 있고 개발 공부도 하고 있고 계속 하는 거죠. 윤택한 내 미래를 위해서. 현재도 뭐 상대적으로 20대 때는 참 비참했지. 비참한 게 많았지. 근데 지금 대다수는 비참해요. 돈이 없는데 뭐 어떡해. 반지하도 살아보고 진짜 안 좋은 데도 살아보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사실은. 그렇게 하다가 근데 그때 잘 쌓아놓은 사람들은 30대부터 그래도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거지. 무슨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진짜 사회가 막 바꿔주길 원해. 그럼 북한 가. 북한 가서 그 하모니카 집 달라고 해. 그 하모니카 집 그 밑에 막 바퀴벌레 존나 많고 쥐새끼 존나 들어오고 뭐 그런 거 달라 그래. 그런 거 뭐 대동강변에 와서 막 대동강 홍수 나면 떠내려가고 막 이런 데서 한번 살아봐야 공산주의가 꼭 정답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 좋은 집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간부도 아닌데. 나는 그런 프로그램 좋아하거든. 탈북자들 이렇게 와서 증언하는 프로그램 있잖아.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런 프로그램들. 나랑 전혀 다른 패러다임에서 산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게 배우는 점이 많거든. 증언들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삶이 희극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애초에 틀렸어. 삶은 비극이야. 삶은 그러니까 모르지 뭐. 애초에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사랑해서 태어났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부모님 인생도 항상 행복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중간중간 행복한 순간들 한두 개가 행복한 건데 그래도 남들보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 그런 얘기에 공감 많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이 있으면 또는 사회적 능력이 있으면 장점이 돈 때문에 불행한 건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거 공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돈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나태하게 워라밸 지킨다고 생기는 게 아니야. 지금 워라밸 있는 개발자들은 공부 개빡세게 하니까 워라밸 있는 회사를 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도 노력하지 않고 어느 순간도 되게 빡세게 살 생각 안 하고 무슨 워라밸을 탓해.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하면서 워라밸을 뭐 하던가. 편의점은 배우는 데 한 이틀이면 배웠거든. 옛날에 어렸을 때 할 때. 요즘은 더 복잡해졌으니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살려고 하는 마인드. 그러니까 자꾸 빚만 쌓이는 거지. 안 돼요. 이러다가 큰일 나. 앞으로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거란 말이야. 물가도 많이 오르고 더 힘든데 지금 이런다고 커피 소비도 줄이고 있대 요새 사람들이. 안 돼, 안 돼.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 그리고 오히려 향후 한 5년 정도는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우리 진짜 돈도 아껴 쓰고, 진짜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돈도 열심히 모아야 돼. 그러면 기회가 올 거야. 뭐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경제 얘기는 좀 제 얘기를 너무 참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잃기만 해봐서.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